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입니다. 편의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편의점 한번 차려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카더라 통신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GS를 할지, 이마트24를 할지, 세븐일레븐을 할지, 결국 이 브랜드 중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평균 나오고 있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매출이 검증된 자료는 정보공개서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자료는 정보공개서상 GS,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의 평균 매출입니다. 딱 평균 매출을 보셨을 때 내가 어느 브랜드를 선택해야겠다고 느낌이 오십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셔야지만 내가 상권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 프랜차이즈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상 매출을 확인하면 이제 내가 오픈을 했을 때 이거보다 이제 얼마 이상 나왔을 때 수익이 날 거고 이거보다 안 됐을 때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점이 결정이 되면 이제 편의점 점포개발 지원이 그 후보점 인근, 그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가맹점 상호 및 이제 매출액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를 그냥 단순히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10개 매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장을 가보고 그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내가 이 정도 매출의 자리에는 이렇게 나오겠다. 대략 가이드가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 자료를 잘 보시고 그 상권을 계속 확인하다 보시면 이 후보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아닌 건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주는 그 자료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자료는 그 면적당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 상권에서 이제 이 면적당 대략 얼마를 파는지, 이 상권은 평수가 큰데 더 잘 나오는지, 아니면 작은데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담배가 많이 파는 거 아닐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보면서 그 매출 자료를 비교해보고 검증해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주변 매출을 확인하고 이제 검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는 이제 일반 상품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담배 매출이 많이 나가게 되면 마진이 적게 됩니다. 만약 임금 매출이 유난히 높다면 근처에 관공서나 회사가 많아서 담배 매출 비중이 높은 특수 매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실제 순수익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해당 점포의 담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본사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 공개서 자료를 보고 이제 평일 낮, 주말 저녁 등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방문해서 실제 유동인구, 고객 연령층, 주변 경쟁 점포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점주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이 상권, 내가 하고자 하는 상권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편의점 창업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매장 평수입니다. 가끔 보시면 내가 투자비를 적게 해서 편의점은 작게, 아담하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결국 그거는 앞으로 편의점 시장에서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편의점은 그냥 한 15평, 한 20평 미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쉬울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앞으로도 소형 편수 편의점은 생존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즘 잘 되는 편의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30평 이상, 40평, 심지어 50평까지 매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편의점 회사들이 1년에 몇 개 정도 생기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1000개 이상 생겼지만 지금도 이제 브랜드별로 900개에서 1000개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매장에 경쟁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경쟁점을 오픈하는 1차 조건 하나가 작은 매장이 잘 돼? 그거를 이제 편의점 점포 개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 매장 인근에다가 2배, 3배 넓게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소형 매장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대형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매장은 바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대형 매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계속 요즘에 편의점 큰 매장을 가보셨겠지만 계속 편의점 상품 구성은 일본처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신상품을 들여놓고 계속 매장 구조를 바뀌어줘야지만 매출이 늘어나는데 10평짜리 매장에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매장을 해야지만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덧붙이면 넓은 평수는 다양한 상품을 갖출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최근 편의점 핵심 성장 동력인 주류, 냉동식품, HMR,
이런 상품들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상품 구색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미끼이자 우리 매장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본사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신상품은 보통 대형 매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 대형 매장은 초기 투자비와 월세 부담이 높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편의점은 입지 싸움을 넘어 공간과 컨텐츠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월세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1등 편의점을 꿈꾸신다면 그 작은 편의점이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넓은 공간에 가능성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대략 얼마를 팔았을 때 이제 얼마를 가져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상권을 바라볼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까 정보공개서상 그 시사가 얼마 정도 팔았는지 보셨을까요? 약 한 18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1매출 180만 원 기준으로 이제 대략 얼마 버는지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편의점 회사들은 다 대동소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게를 얻는 가맹점을 한다고 하셨을 때 배분율이 점주님이 70%, 회사가 30%를 가져갑니다. 그럼 70%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약 하루에 180만 원 판다고 했을 때에는 한 달에는 약 5,4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상품 마진율 30%를 빼면 이제 약 1,400만 원이 이제 가맹점주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 배분율을 나눠야 되는데 점주님이 70%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제 임대료를 제외하고 이제 전기세 기타 다 제외하고 인건비는 26년 기준 1,320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8시간 점주님이 근무하고 16시간을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약 140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추후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익보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0만 원 파는 게 정보 공개서상 중간값일 수 있겠지만 180만 원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 이 손익을 보시고 정말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만 내가 창업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산서를 보고 정말 창업을 하셔야겠다고 느낌이 드실까요? 그래도 이제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정산표를 보셨을 때 그 배분율 70%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협상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편의점 회사도 이 자리의 예상 매출을 높게 보면 이 배분율을 계약할 때 실제로 7대 3이 아니라 배분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배분율 70%일 때 130만 원 팔 때의 기준이고 실제로 평균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그 10% 차이가 거의 정상금의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 배분율 계약하실 때 7대 3이 아니라 이 배분율을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높게 받으셔야지만 혹여나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예상대로 잘 나오더라도 점주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이 배분율 협상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편의점 창업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우선 그 정보 공개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대형 매장을 오픈을 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머리에 두시고 현장을 나가시면 좀 더 이제 매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창업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편의점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이제 GS나 CU를 선택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24도 분명 좋은 회사지만 이제 1, 2 업체들이 상품 공급에 대한 이제 바잉 파워도 있고 계속 신상품도 1, 2 업체로 위주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는 이제 GS나 CU, 이제 세븐일레븐 이마트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1, 2 업체를 선택하시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